자, 우리가 처음에 벡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러면서 이제 위치 벡터를 배웠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치 벡터는 우리가 벡터 A, 어떤 점 A, B가 있을 때 이 A와 B를 연결하는 요 선분이 아니라 방향까지, 그죠?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A, B 벡터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시점을 O로 둘 수가 있었어요. 원점을 실점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O랑 A랑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O에서 시작해서 A에서 끝나는 요 OA 벡터랑 그 다음에 원점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이 OB 벡터, 이렇게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AB 벡터를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이 OA 벡터를 A 벡터, 그 다음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하면 AB 벡터는 두 벡터의 차로 쓸 수 있었죠. 어떻게 썼죠?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된다 했죠. 그래서 OB 벡터 빼기 O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OB 벡터가 B 벡터니까 B 벡터 빼기 A 벡터 이런 식으로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A 벡터가 자 A1, A2이고 그 다음 B 벡터가 B1, B2일 때 지금 시점은 동일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A 벡터,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B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의 내적은 뭐냐? 첫 번째 내적, 즉 A 벡터 내적 B, 요걸 한 건 뭐냐면, 자 순서상으로 나와 있을 때 같은 자리에 있는 거, 자, 첫 번째 위치한 것끼리 곱해주죠. 그래서 A1, B1,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것끼리도 곱해줍니다. 곱해주면 A2, B2 곱해준 거를 더해준 거, 요 값이 내적한 값이다. 그래서 이 값은 실수의 값이라고 했죠. 벡터가 아니라 실수값.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얘는 사실 어떻게도 쓰일 수 있냐면 A의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무슨 소리냐? 자, B 벡터에다가 우리가 A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세타는 이 사이에 있는 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자, A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A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B 벡터 위에서의 A 벡터의 크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하는데, B 벡터를 땅이라고 했을 때 A 벡터 위에서 햇빛을 내려 쬐면 이 A 벡터의 크기가 그림자, B 벡터 위에 그림자 졌을 때의 이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있고, 다음으로 외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외적. 외적은 먼저 어떤 A 벡터가 있고 이렇게 B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의 외적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예요. 모두 수직인 벡터. 그래서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어서 이 벡터는 A 벡터에도 수직이고 그 다음 B 벡터에도 이렇게 수직인 이런 벡터가 A와 B 벡터의 외적 벡터라고 한다. 그래서 수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3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벡터를 우리가 뭐 1, 2, 3
그 다음 b 벡터를 우리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 다음 5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a 외적 b를 구해라, a 외적 b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얘는 어떤 하나의 또 다른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어떤 내적과 다르게 내적은 실수로 나왔잖아요. 근데 외적은 벡터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행렬식 생각해주면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좌표는 첫 번째 거를 다 지워요. 이렇게 지우고 남은 것들의 행렬식의 값을 곱해주면 된다 했어요. 근데 그 행렬식은 자 2 곱하기 5,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4 x자로 곱해주면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자 2 곱하기 5는 10, 그 다음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0인데 두 개를 빼준다. 그래서 어떤 A, 뭐 B, C, D가 있을 때 남아 있을 때 x자로 곱하는데 AD 빼기 BC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첫 번째 좌표는 플러스, 그 다음 두 번째 좌표는 마이너스, 세 번째 좌표는 플러스로 앞에 부호를 붙여줘야 된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 똑같이 구하면 이번엔 이 열을 없애줍니다. 그죠? 없애고 남은 거 1, 5 곱하면 5,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 두 개를 빼줘야 되죠. 근데 여기는 두 번째 자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3열을 지우면 나머지 거 곱해줄게요. 1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 그다음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근데 두 개를 빼줘야 되죠. 이렇게. 그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 24, 그 다음 안에 계산하면 8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A 벡터가 1, 2, 3, B 벡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5일 때 A 외적 B의 벡터의 성분은 뭐냐? 24, 그 다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 하면 A 벡터 외적 B 벡터의 크기, 이 외적 벡터의 크기는 자 A 벡터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럼 얘는 뭐냐면 자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우리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이 사이각에 있는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곱해 준다는 거는 자 B 사인 세타 생각해 보세요. 자 B 사인 세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B 벡터를 A 벡터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사인 세타니까 요 높이를 곱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A 벡터를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를 높이로 하는 어떤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외적의 크기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바로 A 벡터와 B 벡터를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두 도형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도형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두 번째,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그 다음 세 번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이 여기 L과 여기 M이 있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는 요 세타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L이 우리가 A분의 X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1는 B분의 Y 마이너스 Y1는 C분의 Z 마이너스 Z1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A1, B1, C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M이 A2분의 X 마이너스 X2는 B2분의 Y 마이너스 Y2는 C2분의 Z 마이너스 Z2라고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각 세타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이 L 벡터의 방향 벡터가 있죠. 이 방향 벡터는 밑에 분모가 방향 벡터라고 했죠. 그래서 A1, B1, C1 요게 방향 벡터고, 그 다음 M의 방향 벡터가 있겠죠. 이 M의 방향 벡터 A2, B2, C2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이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방향 벡터를 구해서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방향 벡터 크기는 내적으로 구하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크기, 뭐 L의 요 벡터를 방향 벡터를 U 벡터, 그 다음 얘를 V 벡터라고 하면 크기, U 벡터 크기 곱하기 분의 내적한 거 U 벡터 내적 V 벡터. 그래서 예각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평면과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의 크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평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자, 직선에서 방향 벡터가 있다면 평면에서는 어떤 벡터가 있죠? 저 법선 벡터가 있죠. 이 법선 벡터는 수직과 이 평면과 수직으로 나오는 요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들과 수직인 벡터고, 그 다음에 요 초록 색깔도 이 초록색깔 평면과 수직인 벡터가 있겠죠. 그죠? 이런 법선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평면들을 우리가 뭐 M1 여기 M2라고 하면 M1을 AX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1Z는 D1이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 M2 평면을 A2X 더하기 B2Y 더하기 C2Z는 D2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법선 벡터는, 자, M1의 법선 벡터 N1이라고 하면 얘는, 자, 앞에 있는 개수들이었죠. A1, B1, C1. 그래서 여기서 A1, B1, C1이었고, 그 다음에 M2에서의 법선 벡터를 N2라고 하면 얘는 A2, B2, C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이 평면을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쳐다봤을 때 단면을 보자면 평면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 M1 이렇게 있으면 M2가 직선으로 보이겠죠? 단면으로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법선 벡터는, 자, M1의 법선 벡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M1의 법선 벡터는 이렇게 될 거예요. M1의 법선 벡터. 그 다음 M2의 법선 벡터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는 요 가게 크기 세타인데, 지금 우리가 이 가게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근데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면 어떤 가게 크기가 나오냐면, 자, 얘를 쭉 연장을 해봅시다. 연장하고 그 다음 요 초록 색깔도 쭉 연장을 하면 얘 가게 크기를 구하게 된다면 이 세타 여기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자, 이 도형,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빗금친 요 도형이 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법선 벡터 이루는 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여기 세타 2 프라임이라고 하면 세타랑 세타 2 프라임 두 개를 더했을 때 180도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세타 2 프라임이랑 세타도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한 벡터 위에 있으니까 세타 프라임 더하기 세타 2 프라임 더하기 세타 프라임 하면 180도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세타랑 세타 프라임이랑 같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는 뭐 가지고 구해도 충분하다.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가게 크기로 구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는, 자, 평면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여기에서 이루는 가게 크기는 여기 세타의 값을 찾는 거죠. 요 세타의 값을 찾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세타의 값은 우리가 직선에서는 방향 벡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 벡터와 그 다음 평면에서는 법선 벡터,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는 법선 벡터가 있는데, 이 방향 벡터 u1 벡터랑 법선 벡터 n1 벡터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요 각의 크기죠.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자, 요 직각삼각형 보이시나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90도죠. 그러면 세타 더하기 세타 프라임이 90도, 즉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u1 벡터와 n1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얘는 u1 벡터의 크기 곱하기 n1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들어갈까요? 세타 프라임이 들어갈까요? 세타 프라임이 들어가겠죠. 프라임이 들어가는데 얘는 u1 벡터 곱하기 n1 벡터의 크기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프라임 자체가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인 세타의 크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 u1 벡터 크기 n1 벡터 크기 분의 u1 벡터 내적 n1 벡터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선과 직선, 즉 방향 벡터와 방향 벡터를 가지고 구하게 되면 코사인 값이 나오고, 그 다음 평면과 평면 사이에서 두 법선 벡터를 가지고 구할 때도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직선과 평면의 사이의 각을 구할 때는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 사이의 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세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자, 다음으로 원의 방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의 벡터 표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얘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원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원의 중심을 우리가 C라고 하고,
원위의 한 점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이 원을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은 두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위치 벡터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CP 벡터는 크기가 R로 일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C는 고정된 점, 그 다음에 P는 움직이는 점에서 C에서 거리가 R로 일정한 점들을 다 모아놓은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얘를 또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하면 자 얘는 OP 벡터 빼기 OC 벡터가 되겠죠. 얘가 크기가 R이다. 그러면 우리가 OP 벡터 자 여기서 OP 벡터를 우리가 뭐 P 벡터 그 다음 OC 벡터를 우리가 C 벡터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똑같은 표현으로 자 P 벡터 빼기 C 벡터는 크기가 R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또는 크기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C 벡터 빼기 P 벡터 P 벡터 빼기 C 벡터의 크기나 C 벡터 빼기 P 벡터의 크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R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 표현이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 자 중심이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중심이 안 나와 있고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지름의 양 끝점 여기 A 여기 B라고 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름에 대한 성질 중에서 원의 성질 중에서 지름에 관련된 거 중요한 거 있었죠. 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몇 도다? 90도다. 그래서 P가 여기 있든 아니면 P가 여기 있든 이어주면 무조건 90도가 나온다 라는 걸 알고 있죠. 즉 뭘 알 수 있냐면 자 AP 벡터와 BP 벡터 두 개의 벡터가 자 AP 벡터와 BP 벡터의 두 개의 벡터가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결국 얘랑 같은 말이 두 벡터가 수직이면 바로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내적이죠. 그래서 AP 벡터 내적 BP 벡터가 내적의 값이 0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도 사실은 원의 방정식을 얘기를 한 거고 얘는 특별히 A, B가 뭐가 되는 점?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렬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행렬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행과 열의 뜻은 알고 있죠?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행은 가로 성분, 그 다음에 열은 세로 성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렬에서 중요한 거는 사칙 연산 중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능하지만 이 곱하기에서 중요한 성질이 있었죠. 자, 곱하기에서 행렬에서는 곱하기에서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일반적으로 같다? 다르다 였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단 중요한 거 단위 행렬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걸 했을 때는 다시 예를 다른 걸 들어볼게요. 먼저 a 플러스 b의 제곱 요걸 했을 때는 자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요렇게 쓸 수가 없었죠. 안 돼요. 요거는 안 되는데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를 두 번 곱한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분배 법칙을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면 얘는 순서 신경 써서 전개를 해주면 a 제곱 그 다음 ab 더하기 ba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됐었죠. 근데 단위 행렬과의 어떤 곱셈에 대해서는 얘는 a제곱 더하기 2a 곱하기 2 더하기 2제곱 이렇게 해서 사실 a 곱하기 2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2가 그냥 a가 돼서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제곱은 2니까 그냥 2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요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행렬의 곱이 먼저 정의가 되는 때를 살펴봐야겠죠. 어떤 행렬 두 개가 곱하기가 된다. a 곱하기 b가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자 a가 m 곱하기 n 행렬이고 b가 s 곱하기 l 행렬일 때 두 개의 행렬의 곱이 가능해 하려면 n과 s가 서로 같아야 되고 두 개를 곱했을 때는 어떤 행렬이 나오냐? 크기가 m 곱하기 l 행렬이 나온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a의 열과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곱하기가 성립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행렬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 행렬식은 역행렬이 존재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다, 판정한다 라는 의미에서 determinant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DET로 행렬식을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행렬 A에 대한 행렬식은 DT의 괄호 A라고 쓰고 요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1, 2, 3, 마이너스 2, 1, 2, 0, 1, 3 요런 행렬이 있다. 얘가 A다. 그러면 여기서 디터미넌트 A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외적 구할 때랑 비슷한 방법이죠. 그죠? 외적 구할 때랑 비슷한 방법으로 구하면 자 하나의 행을 정합니다. 하나의 행을 정해서 자 순서대로 1부터 시작을 하죠. 1부터 시작을 해서 이 1을 포함하는 행과 열을 다 지워요. 이 행과 열을 지워요. 그러면 남은 거 1, 2, 1, 3이죠. 이거의 행렬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터미넌트 A는 어떻게 구하냐? 자, 1 곱하기 자, 1을 포함한 행과 열을 지우고 1, 2, 1, 3으로 이루어진 요 행렬의 행렬식을 곱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3 빼기 2가 되겠죠. 그 다음 2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2로 넘어가서 2를 포함한 행과 열을 지워요. 지우면 나머지 거 마이너스 2, 2, 0, 3 얘로 이루어진 행렬의 행렬식을 곱해줍니다. 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하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 빼기 2 곱하기 0 하니까 0이죠.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 3 곱하기 자 여기서도 3을 포함한 행과 열을 지우고 남은 거 요거 가지고 행렬식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빼기 0이겠네요. 마이너스 2 빼기 0 그러면 얘는 자 1 그 다음에 더하기 12 그 다음 마이너스 6이 나와서
행렬식의 값이 7이 나오고, 이 행렬식의 의미가 얘가 0이면 역행렬이 없고 얘가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A에 대한 역행렬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행렬식에 대해서 중요한 성질이 또 뭐가 있냐면, 자, 디터미넌트 A 곱하기 B에 대한 행렬식. 자, 요거는 우리가 행렬식이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어떤 한 행에 K배가 곱해져 있을 때 걔는 앞으로 디터미넌트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한 행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A의 크기가 n차 정방 행렬이라면 얘는 K의 n제곱 곱하기 디터미넌트 A로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행렬식에서 두 개의 곱, 행렬의 두 개의 곱이 디터미넌트에서도 두 행렬의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또 배웠잖아요.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가우스 소거법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역행렬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1, 2, 3, 마이너스 2, 1, 2, 0, 1, 3의 역행렬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에 짝대기 하나 그어놓고 이 오른쪽에다가 단위행렬을 쓰죠. 1, 0, 0, 0, 1, 0, 0, 0, 1을 쓴 다음에 자, 가우스 소거법을 해주는데 가우스 소거법으로 쭉 했을 때 어떤 꼴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 왼쪽에 있는 행렬이 100, 010, 001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 행연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기본 행연산 자, 기본 행연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 한 행에다가 실수배를 곱해서 나머지 행에 더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두 행을 더하는 거, 세 번째 그 다음에 한 행에 실수배를 해주는 거, 또 순서를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이 왼쪽에 있는 행렬을 단위 행렬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오른쪽이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어떤 다른 행렬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변한 행렬이 바로 얘가 A의 역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의 역행렬은 A 역행렬이랑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게 하는 이러한 행렬을 A의 역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차 변환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차 변환은 뭐였냐면 어떤 x, y가 있는데 얘가 어떤 함수 f에 의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유일하게 하나 딱 정해질 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변환이라고 얘기를 했죠. 변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변환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x 프라임이 ax 플러스 by 꼴, 그 다음 y 프라임이 cx 플러스 dy 꼴이 될 때 이럴 때 1차 변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행렬로 표현을 하면 자, x는 x, y 이렇게 열 벡터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x 프라임은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x 프라임은 어떻게 나오냐면 x, y에다가 지금 요 개수들을 가지고 행렬을 만든 거, 즉 여기 a, b, c, d를 곱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행렬 표현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또 얘를 x라고 했으니까 x라고 쓰면 얘가 x 프라임은 ax다. 이런 행렬 표현으로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a를 뭐라고 했냐면 함수 f를 나타내는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1차 변환에서 종류로 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대칭을 나타내는 1차 변환 배웠고요. 두 번째 y축 대칭 하는 1차 변환 배웠고요. 세 번째 원점 대칭하는 1차 변환 배웠고, 네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는 1차 변환 배웠고,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변환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칭 변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닮은 변환 얘기를 했었죠. 이 닮은 변화는 여러분들이 몇 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K배에 대한 닮은 변환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전 변환 배웠었어요. 회전 변환은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는 거죠. 회전할 때 행렬을 찾아봤는데, 자, x축 대칭인 거는, 자, x, y가 어떻게 바뀌냐면 x, 마이너스 y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행렬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 0, 0,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됐었죠. y축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0, 0, 1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원점은 x, y 둘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었고요. y는 x는 x, y 자리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0, 1, 1, 0 되고, y는 마이너스 x는, 자, y는 x에 대칭 이동한 다음에 원점으로 대칭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점 이동에다가 y는 x를 합쳐준 거예요. 그런 꼴로 생각을 해보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닮은 변환에서는 k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x, y가 k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kx, k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y의 좌표에 k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나타내는 행렬은 뭐가 되냐면, 자, 1, 0, 0, 1을 곱해주면 얘는 자기 자신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항등변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 그대로 나타나니까 항등변환이고, 여기에 k배를 해주는 거니까 k배를 해줄 때는 k, 0, 0, k 이렇게 나타내주면 k배를 해주는 닮은 변환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회전 변환은, 얘는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꼬마 신 신고,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코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즉 얘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 사인 세타, 그 다음 코사인 세타,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우리가 이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 f를 나타내는 행렬들이고, 어떤 점을 변환을 할 때 이러한 행렬들을 앞에다가 곱해주면 변환된 옮겨진 점의 좌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차 변환에서 중요했던 성질은 뭐가 있었냐면요. 자, 중요했던 성질은, 자, 어떤 1차 변환, f가 1차 변환이라고 할 때, 여기서도 f에 p 더하기 q를 한다. p는 점, q도 점이에요. 두 점을 합해서 어떤 점으로 옮긴다 라고 하면, 얘는 p를 옮기고 q를 옮겨서 그 점을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f에 2p-3q 이런 것도 했었죠. 그래서 얘는 2
fp-3 fq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fp-3 fq를 다시 f의 2p-3q로 고쳐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자유제재로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급 수학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 시험 대비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꼭 잘 알고 오시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풀었던 문제들, 그리고 수업 때 풀어줬던 문제들 위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으니까 꼭 공부를 좀 해보시고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시험 때 가지고 오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